안녕하세요. 이슈톡 진행을 맡고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해외 선물, 혹은 해외 투자 관련해서 이제 좀 이슈가 되는 내용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과거 이슈톡 내용을 살펴보니까 참 저희가 앞서서 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슈톡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되게 유행한다든지, 지난번만 해도 저희가 두 가지 주제 나왔었죠. 미국 금리에 따른 이제 주가지수 움직임 그거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 이제 구리 시장 또 두 가지 살펴봤는데, 두 가지 다 이번 달에 말씀 주신 내용 상당히 연관성 있게 움직임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개인 투자를 안 해서 조금 아쉬운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이런 내용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최근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대세 상승장 같은 느낌이 조금 없어졌으니까 이제 종목이나 특정 섹터 위주로 조금 찬스를 찾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주제 조금은 연관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 엄청나게 광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금융권 다니는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합니다.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금융권에서 아는 지식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허술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할 때 조금은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요즘, 저희 해외 선물이나 다른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투자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왜 금융권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지 않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새로운 주제, 오늘 또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 진행을 할 거고요. 조 전무님 먼저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금 관련해서 한번 오늘 자세히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표지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 이제 8월에는 2,050불대 정도 올라갔었죠. 이제 사상 최고치로 이제 맞습니다. 올라갔었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1792 정도로 이제 빠졌으니까 굉장히 재미없었던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었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재미가 없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건지, 좀 빠졌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계속 재미가 없을 건지, 이런 거 갖다가 한번 좀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주제로 한번 잡아봤고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올해 이제 그 자산 가격 상승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많이 올라갔지만 올해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 나스닥, S&P 다 최고치 갱신했고요. 코스피도 좀 지지부진하지만은 그래도 코스피 사상 최고가 갱신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25% 정도 올라갔고, 목재도 한 50% 올라갔고, 또 구리는 그렇죠. 한 만불, 지난번에 얘기해 주신 구리. 만불 LME 기준으로 이제 만불 정도 하면서 10년 최고가도 갱신했고, 그다음에 또 비트코인은 더 하죠. 비트코인 조정 받았다고 그래도 엄청 그래도 한 90% 올라갔으니까 올해 상승한 게, 빠져도 한 90% 올라간 거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고, 또 주위에 부동산 가격 이런 것도 다 올라갔었죠. 그래서 거의 안 올라간 자산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유독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진 것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것도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 금이고, 금은 안 올라간 것도 있죠. 내가 산 주식. 내가 산 주식 안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산 주식도 안 올라가지만 금도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 5%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좋지는 않았죠. 보면은 딴 거 다 올라가는데 내 거 빠지면은 오히려 더 박탈감이 더 심하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움직임을 갖다 보면은 사실 최근에는 가장 재미없는 자산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계속 빠지기만 하던 그런 자산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사태 나오면서 이제 초반에는 다 빠졌었죠. 금도 다 빠지고 했었지만은 한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돈도 풀리고 저거 하면서 이제 금이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엄청 가파르게 올라갔죠, 한동안. 이 그래프 기울기만 봐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2050, 60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고. 레이달리오가 얘기하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때가? 그쵸. 올해도 한다고 골드 사라고 난리 쳐가지고 그때 싸서 올린 거죠. 그때 많이 올라갔었고, 근데 그 이후로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빠지기만 한 거죠. 슬금슬금 내려오는. 뭐 조금씩 뭐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지만은 계속 뭐 전체적인 차트는 그냥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는 힘없이 줄줄줄줄줄 이제 새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그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많이 쓰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달러도 계속 뭐 안 좋았었고 그러니까 계속 약세로 갔었었고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뭐 계속 나오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계속 이제 빠졌었던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앞으로는 이제 투자 수단으로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트렌드를 계속 갈 건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펀더멘털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뭐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그다음에 뭐 인플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수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급은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 관련해서 뭐 갑자기 뭐 공급이 더 늘어나고 뭐 아니면 공급이 확 줄어들 만한 요인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이제 그대로인데 사실 보면은 작년 오른쪽 이제 그 4개 막대가 이제 작년적인데 작년 들어와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 보라색 부분이 보면은 이제 주얼리, 그러니까 장신구 쪽인데 장신구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보면은 수요가 예, 뒤로 가면서 점점 더 장신구에 대한 수요는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신구에 대한 수요는 더 늘었지만은 장신구와 더불어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큰 수요가 있는데 그 나머지가 이제 투자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장신구 아니면 투자로 많이 돼 있고 산업재는 거의 안 쓰이니까요. 금 같은 경우에. 그런데 투자 수요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투자 수요인데 뭐 초반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었는데 이제 4분기 들어와서는 왕창 쪼그라들었죠. 보면은. 그러네요. 예, 거의 뭐 미미할 정도로 이제 투자 수요가 굉장히 확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금,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좀 그 초반에는 좀 있었었는데 3분기, 4분기 되면서 중앙은행 쪽도 거의 줄어들었네. 예, 거의 안 사고 오히려 없네요. 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제 장신구나 이런 건 좀 컸었지만은 그래도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네. 특히 이제 4분기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장신구면 다이아몬드인가요? 네? 주얼리니까 주얼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목걸이, 뭐 금목걸이 이런 거 귀걸이, 많이 뭐 하죠. 반지 이런 데. 형님들 이렇게 보면 금목걸이. 금목걸이들? 네. 아니면 인도 애들 보면 막 네. 이렇게 막 완전 휘감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중국하고 인도 애들. 네, 장신구로 많이 쓰이죠. 결혼식 할 때도 뭐 굉장히 화려하게 하니까. 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쓰이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일 뭐 유동성 지표로 많이 쓰이는 게 M2죠. 그러니까 총통화 이제 M2인데 이제 M2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저축성 예금, 그다음에 이제 요구불 예금, 그다음에 외화 예금 뭐 이 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화폐로 이제 측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꾸준히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위기 상황 때에서는 이제 그 총통화가 이제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초반 이제 닷컴 버블이나 아니면 2008년 이제 그 금융위기 때도 이제 좀 늘어나긴 했는데 요번에 코로나 때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그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막 치솟았네. 네, 치솟았죠. 그전에는 다 완만하게 이렇게 그래도 올라갔었지만은 2020년에는 거의 뭐 위로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돈이 풀린 거죠. 네. 돈이 풀린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나. 그걸 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파악하기가 쉬운데 보면은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때, 그다음에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 보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한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늘어났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한 10%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뭐 좀 더 감소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25% 전년 대비 25%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총통화 자체가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5%면은 이제 굉장히
엄청 많이 는 거죠. 많이 늘어난 거죠. 예. 그만큼 이제 그 돈이 이제 많아졌다.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졌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정도의 효과인지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복리 투자를 했었을 때 네. 이제 원금까지 이제 얼마나 두 배 배가 되는지. 두 배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익률 이제 한 1%로 운용을 하면은 두 배 만드는데 72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5%로 이제 운용하면은 두 배 만드는데 14년 정도. 그다음 뭐 10%로 운용하면은 한 7년 정도. 그다음에 25%로 운용하면은 한 3년이면은 두 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반대로 적용하면은 25%씩 이제 통화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한 3년이면은 돈 가치가 이제 절반이 돼요. 물론 뭐 매년 25%씩 늘어나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이제 이만큼 이제 돈 가치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5%면은 뭐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가치가 예전보다 이제 돈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갖고 있으면은 손해 본다. 예, 이만큼 손해 본다. 3년간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내 돈 가치는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필요하겠죠. 네. 예, 그런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보면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이제 상승하고 뭐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0에서 뭐 한 2.6 정도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0년 차트 본다 하더라도 높은 쪽에 지금 가까워져요. 위치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그 올해 풀린 돈의 양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이거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물가 측면에서는 빨리 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이제 자산 가치로 따지면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은 이제 잠재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는 이제 그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이제 점점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뭐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달러 가치가 뭐 계속 주구주구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90 밑으로도 갔다가 지금 한 90 정도 이제 위치해 있는데, 좀 구간별로 이제 좀 살펴보면은 8월까지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빠르게 빠졌었고, 아까 처음에 이제 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제 8월까지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죠. 금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여기 보면 10월에서부터 이제 12월까지 보면 이때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이제 90 밑으로 갈 정도로 이제 빠졌는데 이때는 금 가격이 같이 내려갔죠. 예, 같이 내려갔죠. 올라가야지 될 텐데 네. 이때는 이제 사실 달러하고 같이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초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또 금 가격은 또 약세를 보였었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올 4월 달 들어서 이제 달러가 다시 이제 밑으로 가면서 지금 와서 이제 좀 금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뭐 뒤쪽은 그렇게 달러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금이 예측한 대로 대충 움직였었는데, 근데 중간에 이제 4분기 때 이때는 보면은 달러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금 가격도 같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때가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제 그 ETF에서 그때 투자 수요도 금 투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었던 시기거든요. 이제 그게 왜 그랬나 이제 좀 한번 살펴보면은 그때 이제 그 금 대신 이제 다른 게 이제 투자할 만한 게 이제 생긴 거죠. 예. 그게 이제 비트코인.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기 보시면은 2020년부터 이제 차트인데 3분기까지는 거의 뭐 비트코인이 제자리에서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0불 수준에서 그냥 계속 항보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예전에 2017년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 몇천 불 정도 수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쫙 올라가가지고 한 2만 불 가까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확 떨어지면서 맞죠. 이제 한 3천 불대로 떨어지면서 이제 그 몇 년 동안은 거의 뭐 일반 투자자들의 거의 관심을 못 받았죠. 못 받고 그냥 뭐 잊혀진 그런 자산으로 있었었는데 뭐 사실 작년 3분기까지도 사실 뭐 그냥 그랬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제 뭐 자산운용사에서 뭐 비트코인에 뭐 투자를 뭐 하겠다, 뭐 그다음에 이제 결제 수단으로도 쓰겠다, 뭐 그다음에 뭐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살 때 뭐 비트코인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걸 하니까 사람들 관심이 이제 그쪽에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정말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때까지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었었는데 이제 정말 화폐를 대체를 할 만한 그런 자산으로도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에 관심이 많이 몰렸었고요. 사실 금 쪽에 있던 투자 자금들이 사실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빠져. 움직인 거죠. 그쵸. 예. 진짜일까요? 예? 진짜 그럴까요? 골드 살 사람이면 진짜로 보수적인 사람 아닐까요? 골드.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에 일부 옮겨 쓸 수 네. 있다고 느낀 게 골드만삭스인가 이 작년에 한 4쿼터쯤에 뭐 비트코인이 1억 가치로 간다 이런 기사가 한번 시티랑 뭐 이런 데서 나왔었죠. 나왔었죠.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얘들이 왜 이러지? 이런 원래 좀 이렇게 골드만 얘기하면 항상 의심하거든요. 뭐든지 항상 그 정론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아서. 근데 뭐 일부 투자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네. 그냥 유태인들끼리 유태인들끼리는 좀 했을 것 싸바해서 같아요. 네. 페이팔에서 해준다고 하고 카드 한다고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막 비트로 돈을 빼서 가고 막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금을 투자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게 많았겠죠. 이제 뭐 뭐가 있을까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자기의 이제 자산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켜야 되겠다. 이제 뭐 보면은 뭐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무수익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딴 데 할 게 있으면 이제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할 거고, 만약에 이자가 높다 그러면 채권에 투자를 할 거고. 근데 이제 그거 아니면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제 성장이 안 나오면은 사실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금으로 많이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보다 그 당시에 봤었을 때 뭐 어차피 무수익 자산은 똑같지만은 뭐 어느 정도 들고 갈 수 있으니까. 들고 갈 수도 있고 이쪽에 좀 더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금을 갖고 있던 걸 일부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니, 어제 뉴스 나왔잖아요. 네. 비트코인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샀잖아요. 네.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비트코인들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좀 바뀌는 걸어봐야죠. 뭐 넥슨 김정주 뭐 회장 비트코인 자기도 샀다 그러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특정 개인 누군가가 금을 갖고 있다가 아예 비트코인을 바꿔야겠다 이런 가능성보다는 아니보다는 그냥 세상에 있는 총 투자 자산 비중이 금의 비중이 그렇죠. 낮아진 만큼 동일인은 아니어도 이제 비트코인 그렇죠, 비중이 그렇죠. 높아졌다 이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이번 달이 좀 이제 해외 선물 투자자들의 동향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 비트코인 투자에 어느 정도는 좀 많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뭐 약간의 바로메터가 이제 주변에 안 하던 사람도 이젠 해봐야 되나 이런 게 상당히 컸거든요. 한 올해 들어서는. 근데 그게 사람 심리가 묘한 게 뭐 투자 광풍이라는 게 안 하고 싶었어도 주변 사람 한 셋 정도 시작하면 이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또 재밌는 이슈가 많았잖아요. 뭐 도치코인에서 개코인 그게 올라가면 뭐 그냥 이유 없이 막 올라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비중적으로는 저도 그 부분 비중적으로는 저가 하는데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그 글로 간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진짜 웰스가 많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또 핫한 거 조금씩은 다 투자하고 싶어 그렇죠.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뭐 이제 쟁여놓으려고 했던 거를 안 하고 이제 비트를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중국도 계속 더 날리니까 원래 한번 그때 슈팅했을 때도 중국 때문에 슈팅한 건데 돈 가져 나오느라고 네. 그러니까 요만한 하드월렛에 돈 넣으면은 3천억, 5천억, 1조 원 들어가 있는데 네. 네. 1조 원을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데 여기는 그냥
꺼내올 수 주문 있죠. 꺼내올 수도 더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타고 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뭐 어떻게 생각? 문제라면 문제고 장점이면 장점이고. 중앙은행이 보면 문제죠. 문제고 네. 개인이 돈 많은 사람이 보면 장점이고. 장점이죠. 이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유동성이 이제 뭐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총통화가 한 25% 증가를 했으면은 이제 뭐 그만큼 돈이 많아졌죠. 늘어난 네. 거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그 정도는 자산을 넣어도 되는 보존해 거죠. 줄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졌기 떨어지는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하락하는 것 갖다가 막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사실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면 8월 이후에는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돈도 빠지는데 금도 빠지면은 사실 돈이 양방으로 갈 이제 수가 없죠. 예, 깨지는 줄어드는 상황이고 거기에 있을 때 자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금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네, 금 아주 중에 조금. 일부는 사실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투자 수단으로 들어온 그쵸.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ETF 그 유입량을 보면은 작년 8월까지는 그래도 유입이 굉장히 금 ETF로 굉장히 많이 몰렸었거든요. 근데 8월부터는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0월부터는 아예 거꾸로 유출이 되죠. 계속 아주 큰 폭으로 유출이 됩니다. 이제 10월부터 시작하고 올해 이제 상반기 1분기까지는 계속 금 ETF에서는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이제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사실 그 중에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저는 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좀 유사한 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무수익 자산입니다. 그래서 뭐 이자 배당 없고,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뭐 성장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당 많이 이자 많이 준다 그러면 주식 채권 하겠죠. 그렇죠. 예, 뭐 왜 금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데. 예. 갖고 있어봤자 뭐 보관료만 들지 뭐 아무것도 안 주는데 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성장이 안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은 많이 풀리는데 성장이 안 나오면은 그때가 제일 금한테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사실 작년 상반기가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돈은 많이 풀리는데 성장이 안 나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금값이 많이 올라갔었고 또 하반기에도 돈 많이 풀리는데 이제 사실 뭐 백신 얘기도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금이 계속 좀 약세를 보였었던 거고. 근데 이제 사실 금하고 저는 비트코인이 보면은 어느 정도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 금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이냐를 갖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금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이제 사실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 왜냐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풀 자체가 이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이 몰리면 이제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그 작년 2020년부터라고 치면은 지금 한 17% 정도 금은 올라간 거고 비트코인은 한 560% 정도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올해만 본다면 이제 마이너스 5%, 뭐 여긴 90% 정도. 그다음에 최대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최대로 올랐을 때 따지면은 이제 뭐 금은 36% 정도 올랐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700% 정도 올라간 거죠. 금도 나름 많이 올라갔었네요. 36%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조금 거죠. 부진한. 그 기능을 갖다가 돈도 많이 풀리고 저거 하는데 수익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빠지니까 사실 그렇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옮겨가신 투자자분들 있으면은 굉장히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에 뭐 금 아닌 것 같아. 뭐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셨으면은 저는 뭐 굉장히 뭐 잘 하신 것 같고 나름대로 맞습니다. 이제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자신의 이제 자산을 갖다가 잘 리저브 할 수 있고 보존하는 그런 수단으로 잘 택하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예. 저희도 실제 고객 비중도 봤을 때 작년 초는 금을 좀 많이 했다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금 투자자들 숫자가 좀 줄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투자 매력이 떨어지니까 연초에 잠깐 또 금이 반짝하는 모습이 있긴 했었는데 또 다시 좀 주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려온 그 하단 입장에 와 있는 거죠. 사람들 투자가. 네.
저는 이제 봤었을 때 그 자산 보존의 이제 측면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갔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금의 역할을 갖다 앞으로도 계속 그럼 비트코인이 할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돈이 이제 많이 풀리는 거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동성의 인플레이션 가능성, 뭐 돈이 이제 너무 많이 흔해지기 때문에 이제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에 비하면은 너무나 많이 올라갔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그런 헤지 측면에서 시작이 됐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보면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다른 가능성, 이제 통화로서의 뭐 그런 가능성,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서의 이제 가능성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이제 좀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뭐 자산 보호 측면보다는 이제 다른 메타버스로 가야죠. 네, 다른 메타버스로 간 거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메다로 간 거죠. 이제 그거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이렇게 해줄 만큼 그렇게 퍼포먼스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산 보존을 해준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나 오버슈팅을 지금 그러니까 돈이 이제 풀린 거에 비해서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수준에서 이제 이걸로 계속,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그 수요를 갖다 흡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고, 사실 돈 풀리는 거 해지하는 거와는 좀 더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규제도 또 리스크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탈중앙화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제 금융위기 때나 뭐 이랬을 때 이제 센트럴뱅크 쪽에서 이제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개인들이, 그러면 중앙을 안 통하고 그냥 개인들이 이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이게 점점 커지니까 이제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은 자기네 권력을 이제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이제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게 되니까 이제 점점 견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파월 같은 경우에도 뭐 화폐를 대신하기는 어렵고, 이제 뭐 투기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런 측면에서 또 나오는 게 CBDC이지 않습니까?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은행 주도로 해가지고 만드는. 이제 디지털 커런시를 갖다 만드는 거.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활성화되면 뭐 지금 중국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휴지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아니면은 그렇죠. 더 많이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진 거죠. 그다음에 지금 규제들도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발행하고 거래 전면 금지를 한 상태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래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규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나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수단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사실 뭐 작년 말 올해 보면은 이제 사실 성장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백신이 이제 뭐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보면은 주가도 뭐 최고치 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도 사실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앞으로 수요가 살아나고 이제 더 활발하게 쓸 거고, 그다음에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다 올라간 거죠. 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현행으로 따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반영해서 이제 가는 미래.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소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나고, 뭐 내구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가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뭐 집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율을 더 증가시키기는 옛날에 내려갔으니까 기저효과를 올렸지만 이렇게 어렵죠. 이제 여기서부터 더 올리는 거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 재택근무한다고 뭐 가정 바꾸면 이제 한 번 바꾸면 되지 뭐 매년 바꿀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만약에 실제로 그게 이제 그 반영된 것만큼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든지 반영한 것만큼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다시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좀 본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해지하는 데는 사실 이제는 금이 지금까지는 소외받고 있었던 금이 이제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주식 뭐 이런 거 다 팔고 금으로 다 가야 되겠다 이런 뭐 저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저는 아직도 뭐 성장이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변동성이 크고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 측면에서는 지금 금 같은 경우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레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씩 이제 관심을 좀 가지면서 이제 완전히 잊지는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워칭을 하고 조금씩 이제 한번 뭐 갖고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 관련해 가지고 이 스피드가 계속 유지가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수도 있죠. 아무래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처음에 금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네, 한번 하셨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금 현물을 사봤어요. 네. 그래서 그 원래 저도 그 있어요. ETF밖에 안 하는데 안 하다가 거래소 금연물. 거래소 금연물도 있었네. 그러고서 이제 실제로 해보려고 이제 조금 이제 모든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 난 유일한 자산이에요. 맞아요. 현재 물타기를 해야 되는 시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요. 물타기를 원래 그래도 ETF보다는 현물은 이렇게 뭐랄까 운용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나으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뭐 수단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각자 이제 선호하시는 수단들이 있을 거고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조금씩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 한번 다시 오늘 지난번에도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금이 이제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한 번 더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뭐 바로 상관관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은 뭐 돈이 이렇게 뭐랄까 물과 같아서 흐르다가 뭐 이런 물길이 생겼네. 그래서 비트코인 한번 들어갔던 것 같고 이제 그 흐름이 언젠가 돌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산 배분의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많이 추정하잖아요. 올해 뭐 주식이 뭐 영원히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다들 두려워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실 금은 뭐 제가 원래 이렇게 녹화 유튜브 할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제한적이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금이 생각보다 얼마 안 돼서 금인 거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 좀 착각하는 게 금반지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금이 되게 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귀한 게 금이 여자분들 다이아몬드 더 귀하게 여기는데 제가 봤을 때 다이아몬드는 종로 보석상에서 별로 취급 안 하더라고요. 거기. 그렇죠. 네, 그거 하시는 분 옛날 아는 분도 와이프한테는 그냥 아무 다이아몬드나 사서 자기가 세공해서 준다고. 근데 금은 그렇게 못 한다고 했었어서 그런 투자 가치 다시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방법성이 같고요. 좋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진짜 현찰로 쓸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뭐 제가 맨 처음 뭐 한 언제였을까 2014년 비트코인 개인적으로 관심 뒀을 때 그래도 오를 수 있겠다 생각한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채굴의 한계가 있다. 옛날에 저희 배운 원유도 뭐 언젠가 떨어지고 금도 언젠가 떨어질 것 같다. 희소성이 이제 가치를 장기적으로 올리니까 그때 제가 관심 있을 때 30만 원이었거든요. 1비트코인에.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그때 왜 안 샀을까요? 조금이라도 사고 이제. 그러게요. 100만 원어치만 사놨어도 제가 조금 더 오늘 밝은 모습으로 방송을 했을 텐데 하여튼 투자 가치 있는 상품들 계속 변하니까 금이라는 상품 좀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할까요? 네.